안녕하세요. 판례와 이슈로 뽑은 인사노무관리의 핵심 포인트로 만나게 된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카메라 너머로 지금 선생님들 느끼고 있거든요. 이 강좌를 이제 택해 주시고 수강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내가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목 자체가 판례와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노무사가 된 지 한 20년 넘었어요. 20년 넘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많은 Q&A들, 질문들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질문이 O 또는 X, OX, OX 그 부분 대부분 가려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떤 질문들은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매한데 이거 노동위원회나 법원 가면 어떻게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고민들이 있어요. 왜? 답이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사건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건들은 기업이나 이 노사, 우리 선생님들 기업이나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도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쵸? 고민을 하고 계셨고, 어떤 기업에서는 애매하니까 법만 가지고, 법조문만 가지고 답이 딱 안 나오니까 어디 찾아가? 노동위원회 찾아가고, 노동청 찾아가고, 결국은 법원 1심, 2심, 3심까지 갔겠죠. 그래서 이 판례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 어떤 기업의 회사와 노동조합이 치루었던 전투 흔적들이다. 전투 흔적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를 딱 떼가지고요, 우리 인사노무관리에 적용을 하자고요. 어떻게? 채용부터 퇴직까지 각 이슈별로 이슈에 해당하는 판례를 매칭시켜서 조금은 법조문만 가지고 OX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자명해보자, 들어가보자 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 가실 거냐면요, 1강부터 8강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요 4강하고 8강은요 분량이 좀 돼요. 하다 보니까 두 개로 똑똑 끊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1차 시부터 10차 시까지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차 시까지 완주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 10차 시 완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개략적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인사노무관리의 핵심, 그 핵심 근거를 우리가 탑재를 하는 겁니다. 핵심 근거를 탑재를 하는 겁니다. 법조문도 탑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조문 탑재할 거고요. 그리고 인사노무관리의 보다 다양한, 보다 폭넓은 해결력을 위해서 판례도 탑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각 이슈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과 제가 좀 더 실전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이 이 강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계 격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수박 겉핥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인트로가 되는 거죠.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를 하는데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 인사관리자이실 수도 있고, 노동조합 간부님이실 수도 있고요, 근로자, 직원 선생님이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포지션에 있든 간에 기업은 인사노무관리가 필수다, 옵션이다. 필수죠. 왜? 인사노무관리가 없다는 것은 직원이 빵명이라는 거야. 그렇죠?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HRM이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사노무관리 뭐가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렇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직무와 매칭하는 것이 결국 인사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과 목표, 경영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사노무관리는 그냥 감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법적인 이슈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가 아니라 진짜 반드시 법적인 이슈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 예,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그럼 싸울 때 주먹 가지고 싸웁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그럼 뭐 가지고 싸웁니까? 법적인 이슈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사노무관리와 노동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강좌를 시청하신 선생님께서는 인사노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실무에 대한 어떤 적용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노동법이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동법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법이 무엇인지 개략적인, 개론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방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을 때 만나면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그쵸? 좋을 때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 이웃 주민분들도 가다가 뭐 인사를 하면 뭐 쓰레기 버리다가 뭐 인사하시죠. 그쵸? 다 좋은 분들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내 위에 산다. 내 아랫집에 산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해관계가 발생한 거죠. 그쵸?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가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재건축 현장? 법원 경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 바로 직장. 일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뭔가 채권, 채무, 금전 관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바로 직장 아니겠습니까? 동료끼리도 이해관계가 달라요? 쟤는 왜 똑같은 돈 받는데 쟤는 왜 뭐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워? 그쵸? 팀장님과 팀원 사이 장난 아니에요? 전생에 뭐 원수가 만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생의 원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현재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 입장과 이해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직장 내에서도. 예, 돈을 주시는 분과, 그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분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사 관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노사관계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고,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한 배를 탔고, 그렇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엔 좋아. 다 처음에. 처음부터 삐걱거리진 않아. 대충 보면요. 그렇죠? 처음엔 좋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과 이해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 발생해요? 직장 내에서는 뻔하죠. 임금, 근로시간, 휴가, 고용안정, 차별, 노동상권, 산업안전, 직장 내 인격권,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사가 싸운다.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죠. 그 시끄러운 소식이 어떻게 갑니까? 언론에도 나가고 국회에도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법이 그대로 있는다, 바뀐다. 법이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 강화, 근로시간 막 단축한다고 하죠. 연차 휴가에 대한 해석 바뀌죠. 그렇죠? 연차 휴가도 옛날에는 월차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1년 미만의 연차를 월차로 별칭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노동상권 헐레. 야, 한 이슈다. 그렇죠? 무슨 봉투법? 예, 노란봉투법.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기존의 노조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산업안전 무슨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인격화 하면은 무슨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자, 뭡니까? 법이 계속 바뀌거나 생겨요. 법이 바뀌거나 생겨. 그럼 법이 바뀌거나 생기면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다. 우리 기업 노사의 다이렉트로 적용되는 강행 법률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바뀐 법률이 우리 기업에 적용된다는 거다. 우리 인사관리자님이나 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트렌드 바뀌는 거 캐치하고 우리 회사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할 필요성이
당위성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은 아니고 다시 스토리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노사가 서로 싸우고 법이 바뀌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법을 봐야 된단 말이죠. 현행법, 바뀔 법, 이미 개정된 내용들 봐야 되죠. 그 중에서 그래서 그게 노동법인데 솔직히 노동법이란 법은 없어요. 노동법은 하나의 바구니, 바켓스, 광주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아이템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개별 법률들. 노동법에 해당되는 개별 법률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제일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4대 보험 관련된 법률들, 그렇죠? 임금 채권보장법, 퇴직급여법, 최저임금법, 그렇죠? 자, 이런 법률들 중에서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법이 바로 지금 보시는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에 적용 원리가 있어요. 적용 원리. 오퍼레이팅 시스템 교재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비유를 마치 뭐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쵸? S인지 I인지 아무튼 자, 폰이 있습니다. 그 폰 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탭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이 영상 넘어서 선생님들 뵙고 있습니다. 요 지금 디바이스들, 기계들 안에도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가 있어요. 안드로메다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윈도우인지 창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스템에도 기기에도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법에도 그 전반의 흐름을 잡아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탑재하면 이후의 내용들이 이런 원칙, 이런 흐름으로, 이런 기준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요 법조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무슨 기준? 세 가지, 삼지선다형 드리겠습니다. 최고 기준, 평균 기준, 최저 기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은 최고 기준, 평균 기준, 최저 기준, 그렇습니다. 무슨 임금? 최고 임금 없죠? 평균 임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뭘 말씀드린 거냐면 최저 기준. 최저 기준 누가 정해줘? 국가. 그렇죠?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바닥을 까는 겁니다. 최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 낮출 수 없다라고 운영체계, 원리, 기준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다 쳐낼 수 있냐면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우리 회사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연차 휴가는 5일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없다. 그냥 일하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느냐. 그쵸?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노사가 합의해서 서면하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혈서까지 죄송합니다. 너무 나갔네. 그렇죠? 찍었습니다. 합의했으니까 안 받기로 합의했다는데 제가 안 받기로 합의했다는데 자, 유효한 거 아니냐? 유효합니다. 민법 관점에서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인 민법 관점에서 보면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지금 직장 노사관계 웰컴 투 노동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노동법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최저 기준을 어디서 정했습니까?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합의 가능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 위에서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최저 기준을 맞추는 수준에서 딱 걸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합의는요,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냐면 근로기준법 15조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싸바 정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이 결은 무효요 하는 것처럼 그 합의도 무효로 한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노무사님, 저희 지인 얘긴데요.
최저임금을 시급 6,000원 잡았습니다. 본인 당사자도 동의했습니다. 회사도 당사자도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대요. 감지덕지하대요. 자, 유효다, 무효다.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언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운영체계, 시스템, 원리가 뭐라고요? 최저기준. 지금부터 보시는 쭉 이어서 보실 모든 내용들은 최저로 깔아놓은 기준입니다. 거기에 맞추든지 그거보다 높이든지 선택지는 일단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강좌의 제목이 뭡니까? 판례와 이슈로 배우는입니다. 그렇죠? 판례와 이슈로. 자, 그러면 자, 요 법조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살짝 추상적이고 함축적이고 개략적입니다. 법조문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설서가 뭐예요? 사람들이 싸웠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리고 그 전투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 중에서도 1심, 2심, 대법원, 끝판까지 간 게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조문에 대한 해설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근로자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단체 협약, 가장 센 단체 협약으로 우리는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 연차 안 받겠습니다. 근로시간도 길게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되는 경우 유효로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무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최신 판례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법에서 정한 거는요. 최저기준이란 것은요. 근로기준법에 그러니까 노사 간에 합의했다는 형식을 싸바싸바 빌려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떨어진다면 무효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의 약간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요.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에요. 자, 어떤 수당들, 상여금, 각종 수당들을 원래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노사가 합의해서 통상임금에서 쏙 빼. 야, 노사 합의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냐? 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높아지면은 유효고요.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결국 낮아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프닝은요. 노동법에 대해서 봤고요.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 봤고요.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 원리가 있었습니다. 최고, 평균, 최저 기준이다. 그래서 이후에서 보실 모든 내용들은 뭐죠? 다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럼 지금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례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직원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 연차휴가 지금 몇 개예요? 저 지금 퇴직하는데 퇴직금 계산 잘 됐나요? 그죠? 저 근로시간 지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했는데 임금 계산이 잘 된 건가요? 그렇죠? 직장 내 그 상급자한테 린치를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롭힘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법조문 찾아봐야죠. 그렇죠? 지금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이슈가 되는구나. 60조 3항이 이슈가 되는 거구나.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구나. 근로기준법 2조 평균임금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는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통상임금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것이구나. 근로기준법 76조의 2,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는구나. 법에 어떻게 나와 있지? 이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딱 법조문이 나와줘야 돼. 이게 첫 번째인데 그 법조문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모든 인사노무관리가 쉽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는 거죠. 다른 노사관계, 다른 기업의 전투 흔적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 내지는 벤치마킹해서 현재 우리 기업 노사관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다운시킬 수 있고 합리적인 법에 근거한,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것은 법조문과 판례의
근거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인사관리를 우리 기업에서 또는 우리 노사가 펼쳐나갈 것인가? 말이 너무 장황했나요? 좀 더 쉽게 줄일까요? 어떻게 줄일까요? 인사관리 잘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법은 뭐다? 법 조문가. 그렇죠? 법률의 내용. 그렇죠? 법률의 내용과 그 법률 가지고 해석과 싸움이 있었던 어떤 해설서, 스토리가 담긴 판례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조금 더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노사관계관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1차 시 오프닝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요 여세를 몰아서 2차 시 각계격파 실질적인 내용 근로개혁 계약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